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건강하게 노화를 맞이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 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보세요. 나이가 들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가늘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빈약한 종아리가 근감소증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만약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이면 근감소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육은 30 이후부터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근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를 노화의 당연한 현상 중 하나로 여겼지만 하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 근감소증은 노화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불청객 근감소증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와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근감소증에서 탈출하여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슈퍼푸드 TV입니다. 가족과 소중한 지인분들에게도 슈퍼푸드 TV를 많이 소개해 주셔서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장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살에서 가는 근육을 지키셔야 합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37.8%입니다. 즉, 노인 3명 중 1명은 근감소증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근육은 30세를 기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약 10년간 3에서 5% 감소한 뒤 40대부터는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근육이 없어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서 체중이 유지되기 때문에 근육 감소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평상시 운동을 해오지 않았다면 나이가 들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웨이트와 같은 근육 강화를 위한 고강도의 신체 활동은 노년층에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근력운동 비율은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운동이 어려운 중장년층과 노년층이라면 자신의 신체 수준에 적합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근감소증 발병 위험이 큰 사람이 바로 만성질환자들입니다. 만성질환은 근육량을 더욱 빠르게 감소시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원 교수에 따르면 40에서 50대라도 만성질환자는 같은 나이의 건강한 일반인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즉, 당뇨,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만성질환이 있는 수많은 이들은 모두 근감소증 고유형군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만성질환은 악화되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은 3.6배, 당뇨병 3배, 고혈압은 2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육은 1kg당 20kcal를 소모하는데 근육이 감소하면 남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남는 에너지인 지방이 혈관으로 이동하며 대사증후군이나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는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슐린 자체가 근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하는 약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감소를 예방하려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과 함께 근육을 구성하는 중요 영양소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이자 치료 방법입니다. 성인의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영양조사를 통해 공고되는 1일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입니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인 교수는 특히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큰 65세 이상 노인은 매일 1kg당 단백질을 최소 1.2g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체중이 50kg인 노인이라면 하루에 단백질을 60g 이상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는 것 말고도 한끼 3끼 먹는 밥, 반찬, 김치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채소와 곡물로도 일반적으로 하루 20g 정도는 들어옵니다. 나머지 부족한 단백질은 식습관 개선을 통해 채워야 합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요리나 간편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부자들이 가장 애용한다는 닭가슴살은 근육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닭가슴살은 근육의 필수인 단백질이 100g당 23g이나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많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달걀은 가장 완벽한 단백질 제공원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단백질은 약 6.2g 들어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먹기도 편하며 질 좋은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달걀에 함유된 흡수가 빠른 동물성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유지의 향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콩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힘든 사람에게는 식물성 단백질도 근육 유지에 중요합니다. 검은 콩의 경우 100g당 21.6g이나 들어있어서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각종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의 합성을 통한 근육의 원활한 조직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과 칼슘은 골밀도를 높여서 여러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유 100g당 단백질은 3.2g 들어있습니다. 우유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함량이 높아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뼈 건강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유를 꾸준하게 섭취하며 근감소증 예방뿐만 아니라 고유다공증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유는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계란, 버섯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는 세계보건기구 WH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속합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소에서도 시금치를 슈퍼푸드로 선정했습니다. 시금치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아르기닌 함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근손실의 감소를 막아주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좋은 작용을 합니다. 또한 시금치에 함유된 지산염은 근육 조직 형성에 도움을 주며 근육의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감소증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50대부터 꾸준하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노년에 찾아오는 질환인 근감소증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영양과 운동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과 함께 개인 식습관에 맞는 식품을 찾아서 꾸준하게 단백질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